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아침은 언제나 같았다. 강민석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눈을 떴다. 시계는 아침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침대 옆에는 아내가 조용히 누워 있었다. 미동조차 없이 곤히 자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민석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창밖으로 스며든 흐릿한 햇살이 거실을 은은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부엌으로 가 커피 머신의 버튼을 눌렀다. 기계가 작동하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향이 부엌을 채웠다. 또 하루가 시작됐군. 그의 하루는 늘 똑같았다. 커피 한 잔을 내린 후 천천히 머그컵을 들어올렸다. 향을 깊이 들이마시고 한 모금 넘기며 거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았다. 아내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다. 오늘 저녁 늦어. 민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마도 회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 너무 늦지 마. 아내는 그 말만 하고 다시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특별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대화. 늘 그래왔듯 서로에 대한 관심보다는 의무적인 대화처럼 들렸다. 민석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게 결혼 생활의 자연스러운 과정인지 아니면 서로가 무뎌져 가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았다. 20년 넘게 함께 살며 서로의 일상이 너무나 익숙해졌다. 설렘이 있던 시간은 이미 오래전 일이었고 지금은 그냥 서로의 곁에 있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이게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일까? 그는 한숨을 내쉬며 커피를 마저 마셨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엔 늘 한 사람이 남아 있었다. 이지연. 한때 그의 모든 감정을 뒤흔들었던 첫사랑.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가끔 문득 떠오를 때가 있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예를 들면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올 때, 어느 날 퇴근길, 차 안에서 흘러나오던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난 너를 사랑했지만,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그 노래가 들려오는 순간 민석의 머릿속에는 잊고 지냈던 얼굴이 떠올랐다.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교실 창가에 앉아있던 지연의 모습. 학교 후 동네 골목길을 나란히 걸으며 나누던 대화. 서로 눈빛을 피하지 못하던 어색했던 순간들. 그녀는 민석이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게 해준 사람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대학에 진학하며 연락이 줄어들었고 각자의 삶에 바빠지면서 완전히 소식이 끊겼다. 그렇게 기억 속 한켠에 자리한 채 시간이 지나갔다. 그리고 지금 52세가 된 그는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지만 가끔, 아주 가끔 그녀의 얼굴이 떠오를 때면 알 수 없는 감정이 그를 휘감았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럴 때마다 그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지금의 내 삶에 집중해야지.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하지만 인생은 때때로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에 도착한 민석은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다. 그때 갑자기 화면이 밝아지며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강민석님을 초대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3반 동창회 모임. 날짜 월일. 장소 서울 강남 레스토랑. 함께하는 사람들 6학년 3반 친구들. 민석은 순간적으로 눈을 찡그렸다. 동창회.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단어였다. 그는 무심코 메시지를 아래로 스크롤하며 참가자 명단을 확인했다. 하나하나 이름을 읽어 내려가던 중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이지연. 그 순간 그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 같았다. 그녀가 온다. 잠시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연이 온다니. 정말.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민석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설렘일까? 아니면 불안일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가야 할까? 그는 오래된 기억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다. 지연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그 이후의 삶. 만약 다시 만나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녀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녀는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민석은 혼자 속으로 수십 번이나 질문을 던지다가 결국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참석하기 버튼을 터치하는 순간 그의 삶에 조용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동창회가 열리는 레스토랑은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간판에 적힌 고급스러운 글씨체, 은은한 조명,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의 사람들. 강민석은 가볍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듯 낯선 얼굴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강민석이다. 누군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몇몇 친구들이 그를 향해 웃어 보였다. 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완전 그대로네. 너도 이제 머리 좀 빠질 때 안 됐냐? 하하하, 벌써 나이를 체감하는 거야. 곳곳에서 반가운 인사들이 오갔다. 어릴 적에 천진난만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머리에 흰머리를 띄운 중년이 되어 있었다. 술잔을 기울이며 40년 가까이 쌓였던 세월을 한꺼번에 풀어내는 자리. 그런데 민석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를 스캔하고 있었다. 그녀가 왔을까? 이지연.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있었다. 테이블 한쪽 창가에 앉아있던 이지연. 여전히 우아했다. 세월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늘어난 주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한 분위기가 남아있었다. 과거의 풋풋한 소녀에서 세련된 여인으로 변했지만 본질은 그대로였다. 민석의 심장이 순간 요동쳤다. 강민석. 지연이 먼저 그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를 지었다. 정말 오랜만이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그러게, 너 잘 지냈어? 응.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지. 둘은 가볍게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짧은 순간 민석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어릴 적 함께 걷던 골목길, 수업 시간에 살짝 주고받았던 쪽지, 졸업식 날 마지막으로 나눴던 눈빛. 4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어제였던 것처럼 느껴졌다. 너는 뭐 하고 지내? 지연이 물었다. 나 그냥 평범하게 살아. 직장 다니고 가정 꾸리고 특별한 건 없어. 그러네. 너 예전에도 성실했잖아. 그때랑 변한 게 없어. 그래? 나는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지연이 가볍게 웃었다. 아니야. 여전히 강민석이야. 그 말에 민석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다. 그녀가 여전히 자신을 그렇게 기억해준다는 사실이 기뻤다. 넌 어떻게 지냈어? 나도 그냥 이렇게 살아왔지. 결혼도 했었고. 했었다고? 민석은 순간적으로 그 말에 반응했다. 응. 하지만 결국 헤어졌어. 지연이 잔을 들어 술을 한 모금 마셨다. 그래서 지금은 혼자야? 응. 오랫동안 혼자였지. 그녀의 표정엔 담담함과 어딘가 모르게 아련함이 섞여 있었다. 근데 너 정말 안 변했다. 예전에도 이렇게 진지하게 말 듣고 반응하던 거 기억나? 그랬나? 그랬어. 너 항상 말 없이도 나를 잘 들어줬잖아. 그녀의 말에 민석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술잔이 오가며 시간은 흘렀다. 그리고 어느 순간 민석은 깨달았다. 자신이 지연과 이야기하는 동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전혀 몰랐다는 걸. 그만큼 그녀와의 대화가 편안했고 즐거웠다. 그리고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웃음소리, 그리고 사소한 손짓 하나까지도 익숙했다. 어쩌면 그는 오래전부터 그녀를 잊지 못한 게 아닐까. 우리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이야기하네. 그러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응, 많이 나지. 지연이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끔 생각했어.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가까이 지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말에 민석은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너도 그런 생각을 했어. 근데 이제 와서 그런 걸 생각해도 소용없잖아? 지연이 가볍게 웃었다. 하지만 민석은 그 웃음 속에서 그녀도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설렘, 아쉬움, 그리고 무언가 미처 끝내지 못한 감정. 그날 밤 동창회는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동창회가 끝난 지 이틀째 되던 날 저녁이었다.
강민석은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두었지만 화면 속의 장면들은 그의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아내는 부엌에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는 고요함에 감싸여 있었다. 그런데 그때 띵!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민석은 습관적으로 화면을 확인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을 듯했다. 이지연, 잘 들어갔어. 아무렇지 않은 척 짧은 한 줄.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민석은 가만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답장을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할까? 하지만 망설임도 잠시.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다. 강민석. 응, 잘 들어갔지. 너는? 답장은 빠르게 돌아왔다. 이지연. 나도. 근데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좋았어. 정말 옛날 생각 많이 났다. 그 말에 민석의 마음 한쪽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나도 그랬어. 그렇게 짧은 메시지 주고받음이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민석과 지연은 조금씩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였다. 오늘 하루 어땠어? 출근했어. 많이 피곤하지? 아, 여기 카페 분위기 너무 좋다. 너도 커피 좋아했잖아. 별 의미 없는 대화들이었다. 적어도 민석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다. 그냥 친구일 뿐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합리화했다.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와 연락하는 것뿐이라고. 아내에게 말하지 않는 이유도 단순했다. 괜한 오해를 살 필요 없잖아. 하지만 속으로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친구 간의 연락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결국 지연과의 만남은 메시지에서 현실로 이어졌다. 우리 한번 볼까? 지연이 그렇게 말했을 때 민석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후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다시 마주 앉아 있었다. 우리 진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지. 지연이 커피잔을 손에 들고 미소 지었다. 그러게 참 신기하지. 근데 나 너한테 미안했어. 미안. 응. 사실 예전에도 너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이 있었거든. 지연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게 뭔데? 그때 난 내가 참 좋은 친구라고만 생각했었어. 근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게 단순한 친구 감정이 아니었더라. 민석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도 같은 감정을 느꼈던 걸까? 아, 너무 진지했나? 지연이 민망한 듯 웃었다. 아니야. 나도 그런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둘은 조금씩 감정을 꺼내기 시작했다. 둘의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커피 한 잔, 저녁 한 끼.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민석은 스스로에게 되묻곤 했다. 이게 맞는 걸까? 그의 마음속엔 계속해서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 아내에게 죄책감을 느꼈고 이런 관계가 옳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연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편안했다. 너무 즐거웠다. 지연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듯했다. 서로를 바라볼 때 가끔씩 스치는 손길. 짧지만 깊은 침묵 속에 흐르는 미묘한 공기.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감정이 더 깊어지면 결국 되돌릴 수 없게 될 거라는 걸.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선을 넘지 않고 있었다. 그냥 아슬아슬하게 그 경계를 유지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을 뿐. 그런데 과연 이 선이 영원히 유지될 수 있을까? 아니, 언젠가는 무너질 거란 걸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어느 늦은 저녁, 조용한 골목길에 자리한 작은 술집. 네온사인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그곳에 강민석 52과 이지연 52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워진 맥주잔이 놓여 있었고 기분 좋게 취기가 오른 듯한 지연은 조용히 잔을 손끝으로 굴리고 있었다. 이런데 예전에도 같이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연이 흐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게 어릴 땐 이런 곳에 올 생각조차 못했지. 민석도 맥주를 한 모금 삼키며 답했다. 두 사람은 이미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이제는 서로를 경계하기보다 편안함이 앞섰다.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존재했다. 오늘 밤
그 감정들이 조금씩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 잔을 다시 채우며 지연이 말을 이었다. 우리 참 오래 걸렸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는 데까지. 그렇지. 사실 내가 다시 너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지연은 순간 말을 멈추고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다. 솔직히 말할까? 응, 뭔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눈을 살짝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리고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사실 어릴 때 너 많이 좋아했었어.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민석은 반쯤 들고 있던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지연을 바라보았다. 뭐, 정말이야. 지연은 한 번 더 맥주를 들이켰다. 사실 난 살면서 너 생각 많이 했었어. 민석의 심장이 순간 강하게 뛰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짧은 순간이 민석의 내면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도 같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도 가끔씩, 아니, 꽤 자주 그녀를 떠올리곤 했다. 그녀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했고, 혹시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상상했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지연이 먼저 그 말을 꺼낸 것이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둘 사이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걸까? 지연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난 가끔 생각했어. 만약 우리가 졸업하고도 알고 지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그 말에 민석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또한 같은 생각을 했기에, 그녀의 말에 공감했기에, 그리고 지금 그는 분명한 끌림을 느끼고 있었다. 지연아.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민석은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감쌌다. 지연은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민석의 손끝에 스며들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긴장감이 감돌았고 공기조차 무겁게 느껴졌다. 민석은 손을 떼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경고음.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다. 오랜 시간 눌러왔던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감정까지. 그리고 결국 지연이 조용히 눈을 감았다. 민석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머뭇거렸다. 그러나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창밖으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호텔 방 안은 조용했다. 민석은 눈을 뜨자마자 옆을 돌아보았다. 지연이 조용히 누워 있었다. 시트 위로 드러난 어깨, 규칙적인 숨소리. 그녀의 모습은 어젯밤보다 한층 더 가까이 느껴졌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을 따라 움직였다. 어젯밤 그녀의 표정, 손끝의 온기, 낮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때 그녀도 눈을 떴다. 눈이 마주쳤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연이 먼저 살짝 미소 지었다. 잘 잤어? 응. 짧은 대답.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조금의 어색함, 그리고 미묘한 기쁨. 지연이 몸을 일으켜 앉으며 머리칼을 정리했다. 우리 이제 조심하면서 만나자.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민석은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들은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마음은 통하고 있었으니까. 그날 이후 민석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전과는 확실히 달랐다. 출근길 커피를 마시는 순간 문득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문득 전날 밤 그녀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순간이 생각났다. 퇴근 후 아내와 식탁에 마주 앉아 있을 때조차 그는 잠시 멍해졌다. 뭐해? 아내의 목소리에 그는 정신을 차렸다. 아,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요즘 좀 피곤해 보여. 그냥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는 짧게 변명하며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그녀가 가득했다. 며칠 후 지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시간 괜찮아? 잠깐 볼까? 짧은 메시지였지만 민석은 주저하지 않았다. 보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둘은 저녁이 되어서야 조용한 카페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잘 지냈어? 지연이 먼저 물었다. 응. 그런데 자꾸 생각나더라.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지연은 잔을 들고 웃었다. 나도 그래. 둘은 천천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이야기들. 하지만 분명 달랐다. 더 이상 그들은 과거를 추억하는 친구가 아니었다. 그 사실을 서로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부정할 생각도 없었다. 우리 시간 날 때만 만나자. 지연이 말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무 자주 만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맞아. 가볍게, 즐겁게. 응, 즐겁게. 그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민석은 지연과의 만남 이후 전보다 더 활기찬 기분이 들었다. 회사에서도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았고 퇴근길에도 가벼운 미소가 떠올랐다. 다음에 언제 볼까? 이번엔 어디를 갈까? 그는 오랜만에 설렘이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정말로 그녀와 함께하는 순간 자체가 좋았기 때문이었다. 그녀와의 시간이 기다려졌다. 지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요즘 너 표정이 좋아졌다. 한 친구가 농담처럼 말했을 때 그녀는 가볍게 웃기만 했다. 그래? 그런가 봐.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엔 이미 다음 만남을 위한 생각이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강민석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6시에 눈을 떴다. 창밖은 여전히 어둑했고 옆에 눈 안에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가 커피를 내렸다. 커피 머신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따뜻한 향기가 부엌을 채웠다. 그 모든 것이 익숙한 일상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예전과 달랐다. 이전까지는 당연하게 흘러가던 하루가 이제는 어딘가 달라 보였다. 그의 일상 속에 한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지연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출근 준비를 하며 그는 문득 그녀를 떠올렸다. 그녀와의 시간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이제는 그녀가 없는 하루가 상상되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그는 조심해야 했다. 나에게는 가정이 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저녁 민석은 조용히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정해진 층에서 내렸다. 노크를 하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왔어. 지연이 그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 순간 하루 종일 눌러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왔다. 향긋한 냄새가 났다. 조심해서 왔어? 그럼.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짧은 순간에 전부 스며들었다. 와인 한 잔을 기울이며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게 맞는 걸까? 민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도 있고 이렇게 사는 게 최선이야. 그는 진심이었다. 서로에게 모든 걸 바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끊어낼 수도 없었다. 이 정도가 딱 적당했다. 지연도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차피 우리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릴 나이도 아니잖아. 맞아. 감정을 조절할 수도 있고 현실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좋은 시간만 갖자. 그녀가 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 지금처럼만 지내자. 그래, 지금처럼만. 두 사람은 조용히 잔을 부딪혔다. 하지만 정말로 이 관계가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을까? 그들은 알지 못했다. 비 오는 저녁 조용한 카페 창가. 민석과 지연은 마주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다. 그러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여행 갈까? 민석은 순간적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행? 응. 그냥 가볍게. 옛날에 우리가 놀던 곳들. 한번 가보고 싶어졌어. 그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냥 어릴 때처럼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어. 그 말에 민석은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어린 시절 함께 뛰어놀던 그 골목길,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단가, 여름이면 몰래 가서 발을 담그던 작은 계곡,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는 항상 지연이 있었다. 좋아.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우리. 여행이라고 해도 특별한 계획을 세운 건 아니었다. 그들은 그냥 차를 몰고 옛 동네를 향해 떠났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장소들을 하나씩 찾아가기로 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두 사람이 자랐던 동네 골목길. 여기 기억나? 지연이 골목길 초입에 서서 말했다. 우리 여기서 밤늦게까지 놀았었잖아. 민석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달라진 풍경,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몇몇 익숙한 건물들. 기억나지? 그는 미소를 지었다. 여기서 숨바꼭질도 하고 뛰어다니다가 너 무릎 다쳤던 거 기억나? 아, 맞아. 지연이 깔깔 웃으며 말했다. 그때 내가 손수건 꺼내서 내 무릎 감싸줬잖아. 그랬지. 근데 결국 피는 멈추지도 않았어. 맞아. 근데 난 그게 너무 고마웠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어릴 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넌 늘 그렇게 나한테 따뜻했어. 민석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 다시금 깨달았다. 두 번째 목적지는 강가였다. 예전엔 강둑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장난을 치곤 했다. 지금은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강물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다. 여기서 자전거 타다가 내가 물에 빠진 거 기억나? 민석이 말했다. 야, 그 얘기 하지 마. 지연이 웃으며 민석을 쳐다봤다. 그때 내가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 너 이제 나한테 평생 빚진 거다. 그랬어. 아, 맞다. 내가 자전거를 못 타서 내가 잡아줬는데 결국 내가 혼자 가다가 강물에 빠졌지. 그리고 내가 손 내밀어 줬잖아. 지연이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때처럼 너는 항상 내 손을 잡아줬어. 민석은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잡았다. 그녀의 온기가 전해졌다. 나는 그때도 지금도 내 손을 놓고 싶지 않아. 지연이 속삭였다. 그 순간 민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을 뿐이었다. 마지막 목적지는 둘이 어릴 때 한 번 소풍을 갔던 작은 해변이었다. 밤바다는 조용했다. 파도 소리만이 귓가를 감쌌다. 둘은 모래 위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어릴 때 여기서 내 옆에 앉아 있던 게 기억나. 지연이 말했다. 그때 난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난 그때부터 널 좋아했나 봐. 민석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연도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내 첫사랑이었어. 그 순간 민석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 우리 너무 늦게 다시 만난 걸까? 그녀가 속삭였다. 민석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 지금이라도 만나서 다행이야.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가만히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그리고 둘은 조용히 파도를 바라보았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함께 있었으니까. 이번 주말 시간 괜찮아? 지연의 메시지가 왔을 때 민석은 아무런 고민도 없이 대답했다. 응. 어디 가고 싶어? 그녀의 답장은 간결했다. 옛날 우리가 놀던 곳들. 그는 피식 웃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만남을 넘어섰다. 더 이상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며 만나지 않았다. 시간이 날 때 둘은 짧은 여행을 떠났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좋았다. 그저 둘만의 시간을 가지며 잊고 지냈던 기억을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어린 시절의 그곳을 찾아 나섰다. 첫 번째 목적지는 그들이 자주 뛰어놀던 작은 놀이터였다. 지금은 오래되고 낡아 흔적만 남아 있었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어린 시절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여기 기억나? 지연이 그네를 가볍게 흔들며 말했다. 당연하지. 내가 그네에서 뛰어내리다가 넘어졌던 거 아직도 생각나. 야, 그런 것까지 기억해. 기억하지. 내가 울면서 무릎 만지던 것까지. 어릴 땐 그냥 막 뛰어놀기만 했는데 이젠 다리가 아플까봐 조심해야 한다니까. 그녀는 피식 웃으며 그네를 조심스럽게 밀었다. 이상하지 않아. 이 놀이터는 그대로인데 우리는 이렇게 변했어. 민석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릴 적 그네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던 시간들. 소리 지르며 미끄럼틀을 타던 순간들. 철봉에서 누가 오래 매달려 있을 수 있는지 겨뤘던 기억들. 그리고 늘 그의 옆에 있던 지연. 변했을까?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난 가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 어떻게? 그때도 내가 좋았고 지금도 그래. 지연이 순간적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어린 시절에는 몰랐던 감정. 하지만 지금은 너무도 명확한 감정.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쉬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우리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어땠을까? 그 말에 민석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했으니까. 두 번째 목적지는 작은 개천이 흐르는 동네 근처의 공터였다. 우리 여기서 돌멩이 던져서 물수제비 뜨게 했던 거 기억나? 지연이 손에 작은 돌을 집으며 말했다. 당연히 기억하지. 내가 한 번도 성공 못해서 삐쳤던 거. 야, 내가 언제 삐쳤어? 그럼 뭐야? 그날 이후로 연습해서 나보다 더 잘 뜨게 만든 거. 그건 그때 내가 너무 잘해서 열받아서 그랬던 거지. 그녀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돌을 던졌다. 돌이 물 위를 튕기며 3번 정도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 아직도 하네? 어릴 때 배운 건 몸이 기억하는 법이야. 지연은 웃으며 민석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아? 뭐가? 우리 그때는 그냥 단순히 친구였잖아. 근데 지금은 그녀는 말을 흐렸다. 지금은 그냥 친구는 아니지. 민석이 대신 마무리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신기해. 우리가 다시 만나고 다시 친해지고 이제는 이렇게까지 됐잖아.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뭐가? 우리가 다시 만난 거.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같은 시간을 살아왔으며 같은 감정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의할 필요는 없었다. 그저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 그들은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숙소에 머물고 있었다. 가끔 생각해.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어떤 생각? 우리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닐까? 민석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나는 내가 있으면 행복해. 그리고 너도 그렇잖아.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감쌌다. 근데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 우리가 원하면.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럼 원해야겠네. 그렇게 그들의 관계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이제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로 변해가고 있었다. 어느새 1년이 흘렀다. 강민석과 이지연.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꾸준히 관계를 이어왔다. 처음에는 가끔 만나 차를 마셨고 그 후에는 시간을 내어 짧은 여행을 다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만남은 더 자연스러워졌고 서로를 찾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보고 싶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서로의 시간을 조정하고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워 만났다. 함께 있는 시간이 쌓일수록 감정도 깊어졌다. 더 이상 비밀스러운 관계라기보다 우리만의 관계라는 느낌이 강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렇게 1년, 모든 것이 익숙해질 무렵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어느 날 민석은 문득 깨달았다. 우리 한 달 만에 만나는 거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지연이 커피잔을 들고 살짝 웃었다. 그러네. 예전엔 더 자주 봤는데. 그랬지. 그는 말끝을 흐렸다. 예전에는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시간을 냈다. 업무가 끝나면 서둘러 그녀를 만나러 갔고, 출장 중에도 몰래 시간을 내어 그녀를 보러 갔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 아내가 눈치챈 것도 아니었고, 지연이 변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걸까.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 여전히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더 이상 미칠 듯이 그녀를 원하지 않았다. 물론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고 그녀와 있으면 편안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달려가야 할 이유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연 또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여전히 다정했고 여전히 따뜻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만남을 요청하지 않았다. 다음 주에 볼까? 예전 같았으면 응, 좋아. 어디서 볼까? 라고 바로 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응, 다음 주 일단 한번 봐서. 그녀도 달라졌다. 그 역시 알고 있었다. 이 관계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둘 중 누구도 먼저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서로를 놓아버리기엔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 어느 날 민석은 혼자 운전을 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좋아했다. 그런데 예전처럼 강렬하게 그리워하지 않았다. 보고 싶다는 감정은 있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만나야 해. 그런 강렬한 감정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그녀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익숙한 감정을 유지하는 걸까? 그는 자신에게 되물었다. 이제 지연과의 만남이 설렘보다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 일상을 깨뜨릴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이제 우리의 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둘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오랜만에 마주한 그녀의 얼굴.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우리 예전 같지가 않지.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니야. 난 그냥.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자 지연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나도 알아. 그녀는 와인잔을 들었다. 우리 이제 조금씩 변하고 있잖아. 그녀의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다. 그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관계를 끝내야 할까?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유지해야 할까? 그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 저녁 강민석과 지연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와인잔에 담긴 붉은 액체가 조명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났다. 서로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줄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색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말이 없어도 충분했다. 서로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으니까. 이제 우리 한 달에 한 번도 보기 어려워졌네.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 말에 민석은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러게. 그는 짧게 대답했다. 둘 다 알고 있었다. 서로를 그리워하는 감정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물론 여전히 특별한 관계였지만 이제 예전처럼 서로를 향해 무조건 달려가야 하는 마음은 아니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둘 다 알고 있었다. 가끔 생각해. 지연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나지게 말했다. 뭘? 우리 처음 다시 만났던 날. 민석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그러다 점점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서로에게서 위로를 찾게 되었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관계는 서서히 자연스럽게 변하고 있었다. 설렘보다 익숙함이 강해지고 기대감보다 현실이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감정에 매달리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우린 지금까지 충분했어.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 말에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욕심내지 말자. 그녀는 가만히 웃었다. 그 순간 민석은 마지막으로 그녀를 깊이 바라보았다. 지연 또한 같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서로의 마음이 닿은 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둘은 가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민석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지연에게는 그녀만의 삶이 있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선택한 이 관계가 언젠가는 끝이 나야 하는 것이었음을. 그렇다고 해서 후회하는 것은 아니었다. 넌 후회해? 민석이 조용히 물었다. 지연은 와인잔을 흔들며 미소 지었다. 아니, 전혀. 그녀는 단호했다. 너랑 함께한 시간, 난 하나도 후회하지 않아. 그녀의 말에 민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도 그래.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을 떠올리면 그녀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남아있을 것임을 알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들은 그 사실만으로도 만족했다. 우리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지연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민석은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억지로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할 필요는 없었다. 그저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적극적으로 찾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이별의 방식이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가 조용히 말했다. 지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자연스럽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볼게. 그녀는 짧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걸어 나갔다. 민석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붙잡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조용히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끝이 났다. 이번엔 어디를 갈까?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그러나 민석은 알 수 있었다. 이 여행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말로 꺼내지 않았다.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이미 서로의 마음속에 정해져 있는 답이었으니까. 바다, 갈래? 민석이 말했다. 좋아. 조용한 곳으로 가자. 그렇게 두 사람은 마지막 여행을 떠났다. 도착한 곳은 한적한 바닷가 마을이었다. 계절은 늦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다. 사람들이 거의 없는 해변, 파도 소리만이 조용히 들려오는 곳. 좋다. 지연이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런 곳, 어릴 때 소풍으로 와보고 처음이야. 나도 그래. 민석은 그녀 옆에 서서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파도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처음 다시 만났을 때의 설렘, 함께 떠났던 짧은 여행들, 서로에게 기대어 위로받았던 날들, 그리고 조금씩 변해가던 감정들. 이제는 정리해야 할 시간이었다. 해변을 걸으며 지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 이제 끝이구나. 그 말에 민석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녀는 담담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민석은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래,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슬픔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품고서도 그들은 평온하게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날 밤 작은 숙소에서 마지막 술을 마셨다. 이렇게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지연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나도 그래. 민석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다. 그녀와 함께하는 마지막 밤. 고마웠어. 지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너랑 함께한 시간, 난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나도. 그들은 조용히 서로를 껴안았다. 그리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마지막 밤을 보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마지막을 온전히 느끼며.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지연은 먼저 일어나 창가에 서 있었다. 민석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떠날 시간이었다. 이제 가야겠다. 지연이 말했다. 응.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잘 지내. 너도.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다. 민석은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끝이 났다.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마지막 여행을 다녀온 후 그들은 더 이상 만남을 계획하지 않았다. 서로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기로 한 건 아니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둘 사이의 메시지와 전화가 줄어들었다. 아침이면 그녀의 안부를 묻는 습관도, 퇴근 후 잠깐이라도 목소리를 듣고 싶어 전화했던 일도 어느새 하지 않게 되었다. 민석은 출근길에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그녀의 이름을 떠올렸다. 그러나 손가락은 더 이상 메시지를 입력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로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먼저 변한 것은 지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가끔 짧은 안부 인사가 오갔지만 예전처럼 길게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다. 잘 지내? 응, 바빠서 정신이 없어. 이제 그들의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리고 민석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는 서로를 놓아야 할 때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더 이상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것뿐. 그날 이후 민석은 다시 가정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아내와 함께 커피를 마셨고 주말이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 아내와의 대화는 여전히 특별할 것 없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이 어색하지 않았다. 이제는 이곳이 자신의 자리라는 걸 알았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아내가 물었을 때 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아무거나 좋아. 내가 먹고 싶은 걸로 하자.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조금 더 편안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석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오랜만에 휴대폰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눌렀다.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한참 전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조용히 메시지를 남겼다. 고마웠어. 정말 행복했어. 그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다. 나도 정말 고마웠어.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않았다.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민석은 더 이상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연도 그랬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찾지 않았다. 그러나 이별이 곧 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민석은 퇴근 후 거리를 걸었다. 어느새 해가 지고 도로 위에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다. 그 순간 그녀가 떠올랐다. 함께 걷던 길, 조용한 저녁, 나란히 앉아 나누던 대화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지어 보였던 그 미소. 그것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이제는 그냥 추억이 되어가는 건가? 그러나 그 기억들이 아프지는 않았다. 그저 아주 조용히 가슴 한쪽을 간지릴 뿐이었다. 어느 날 지연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쩌다 한순간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민석이 아니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멍해졌지만 곧 가만히 미소 지었다. 이제는 기대하지 말아야지.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관계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석은 오랜만에 혼자 술을 마셨다. 테이블 위에는 잔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술을 한 모금 넘겼다. 그리고 그녀를 떠올렸다. 그건 사랑이었을까?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분명 특별했다. 그와 그녀는 서로를 필요로 했고,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솔직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추억이었을까? 같은 시간, 지연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책이 들려 있었지만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도 같은 질문이 맴돌고 있었다. 그때의 감정은 사랑이었을까? 그녀는 민석과 함께한 시간들을 떠올렸다. 함께 떠났던 여행, 조용한 카페에서 나눴던 이야기들, 서로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던 순간들. 그것이 단순한 일탈이었다면 이렇게까지 기억에 남을 리가 없었다. 그렇다면 그것이 사랑이었을까? 그녀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사랑이었을까? 추억이었을까? 그들은 더 이상 그 해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한 시간이 진짜였다는 것. 그 기억이 아름다웠다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다. 시간은 흘러갔다. 민석은 여느 때처럼 출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여전히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는 익숙한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오늘 어땠어?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별일 없었어.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예전과 다를 것 없는 하루.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어떤 기억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연 또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석을 떠올리며 흔들리지 않았다. 아침이면 커피를 내리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잘 지내고 있겠지. 그들은 서로 연락하지 않았지만 가끔 같은 하늘을 보며 같은 생각을 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었다.